저는 중국 길림성에 있는 길림사범대학에서 한 학기 어학연수입니다. 저도 중국 북경 그때 당시 이제 중국 청년정치대학교에서 한 학기 자비 어학연수였습니다. 저는 대만 문화대학교에서 한 학기, 대만 사범대학교에서 한 학기. 저는 대만의 타이베이로 다녀왔고요. 저도 똑같이 대만 타이페이에 워홀을 1년 다녀왔습니다.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7+1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경에 있는 북경대학교로 한 학기 동안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자비학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학원 통해서 왔는데요. 유학원에서 해줍니다. 이게 제일 간단한 건데 사실. 네, 저는 그 대만 대표부에서 발급한 학생 비자로 갔다가 아무래도 이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서 무비자 상태로 나머지 기간 채우고 왔습니다. 저는 유학원을 안 통하고 직접 학교로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고 모든 서류를 다 받아서 간 거라서 그 중국 X2 비자가 180일인가까지 체류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에서 필요한 서류 치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엑스토 비자 조심하실 게 1회 비자라서 한 번 한국에 들어오면 다시 발급받아야 돼요. 무비자는 90일에 한 번씩 꼭 해외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넘기면 불법 체류돼서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 때 좀 인원이 늘어서 1년에 600명? 뭐 제한 인원이 있었던 거. 원래 제한 인원이 더 적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 2016년부터 좀 확대가 돼서 600명 정도만 뽑고 있고요. 네, 일단 건강검진, 어우를 하려면 건강검진이 필수여서 건강검진 꼭 해야 하고, 만약에 어학당을 다닐 예정이라면 학교 신청서도 미리 학교 신청일을 맞춰서 미리 작성을 해서 보내야 돼요, 신청을. 그래서 저희는 그때 1월 달에 대만 대표부 그 영사관 같은 곳에 종로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비자를 발급을 받았고 그게 다 180일짜리 비자를 먼저 받은 다음에 대만 내에서 180일을 추가로 또 연장을 해서 총 360일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아무래도 해주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기본적인 준비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조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조교님이 기본적인 거 다 안내해주시고 단톡방에서 그거 맞춰서 저희는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중국 공영방송 아나운서들이 동북 지역에서 좀 많이 노출된다고 들어가지고 좀 발음을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동북 지역, 그러니까 부통화가 있지만 부통화가 북경말은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동북 쪽이 좀 발음이 좀 더 표준에 가깝다고 들어서 저는 그 1학기에 그 북경으로 7+1 외대에서 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갔다 왔는데 북경에서 한 학기를 있어 보니까 괜찮았어요.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느껴서 그냥 한 학기를 더 북경에서 그대로 있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저는 방학 단기 연수로 북경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서 그럼 이번에는 중국이 아니라 한번 대만을 선택해보자 해서 이제 대만 타이베이로 다녀왔습니다. Like Taiwan. 일단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중국어를 쓰는 나라가 대만이랑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워킹홀리데이가 아예 그런 개념이 없고 그런 비자도 없어서 1년 가고 싶은데 워킹홀리데이로 하다가 찾다 보니까 대만이 딱 1년을 다녀올 수 있어서 그 20살 때 한 달 반 정도 북경에서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막 좋다라고 사실 생각을 잘 못했었고 집 밖을 못 나갔었거든요. 미세먼지도 심하고 해서 또 이제 부모님한테 완전 100% 지원받는 게 아니라 돈 벌면서 조금 생활을 하고 싶어서 워킹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중화권 중에서는 싱가포르도 있었는데 너무 물가가 비싸서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대만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단 대만에서는 생활할 때 저희가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타잖아요. 근데 대중교통은 지하철 탔을 때 우리나라처럼 뭔가를 마시거나 먹는 거는 좀 금지돼 있어서 그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벌금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도 많이 그 제지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저는 괴담같이 느껴질까봐 제가 3월부터 7월까지 그 중국에 2월 말부터 7월까지 중국에 있었는데 한국 오기 한 달 전쯤에 이제 기숙사 앞에서
택시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6월쯤에 납치를 당했는데 제가 한국에 올 때까지도 못 돌아와가지고 좀 혼자서 택시 타거나 그런 거는 좀 유의를 해주시고 밤에 돌아다니거나 그건 진짜로 얘기해. 이거 MSG 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학교 안에 공안들 돌아다니고 한 달 동안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또 교통 안전을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은 자전거가 많이 발달돼 있는 나라라 주로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실 텐데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질서라는 게 무질서함 안에 질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조심해야 다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카페 같은 데다가 그냥 지갑 가방 놓고 가면은 외국인들은 저 짐이 탐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자리가 탐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같다고 생각하고 짐을 아무데나 두고 떠나면 안 돼요. 절대. 약간 얼화인이 좀 심하면 아무래도 대만 친구들이 조금 거부감을 갖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처음에 일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저희는 중국어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중국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 얼화인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게 발음에 좀 녹아 있었어서 대만 친구들이 처음에 조금 저를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놀리듯이 얘기를 한 맞아, 것 같아요. 맞아, 저를 맞아. 막 쓰면은 막 웃어요. 막 너 얼마 쓰냐고 막 하면서 막 웃어요. 지진도 좀 자주 왔어요. 지진이 저 잦아요. 예전에 한번 그 화장을 하고 있는데 맞아. 제가 앉아있는 의자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날 지진이 일어나서 저 밑에 남부 쪽에서 일어났는데 북부에도 되게 그게 영향이 커서 아무래도 비가 자주 오고 태풍이 좀 크게 오기 때문에 간판 같은 게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있었을 때 태풍 크게 왔을 때는 대만대학교에 있는 큰 나무가 이렇게 부러졌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크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습해서 진짜 습해요. 와 그냥 밖으로 한 발자국 걸어 나가면 땀으로 샤워. 그래서 맞아, 그런 맞아. 점 땀 많은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쯤이었는데 날씨가 34도였어요. 맞아. 그래서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크리스마스 쇼핑을 했던 맞아요. 기억이 있는데 1월인가 그쯤에 남부로 여행을 갔는데 이제 반팔을 다 보내놓은 상태여서 긴팔밖에 없었어요. 근데 긴팔을 입고 내려갔는데 이거 아니다. 정말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진짜 한국에서 사는 거하고 별반 다르게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 주의해야 될 점인 게 정말 내가 중국어를 열심히 배워야겠다. 그래서 중국인과 교류를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없으면 진짜 한국에서 노는 것만 못하게 그 한 학기나 1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길림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활동으로 해가지고 뭐 따로 HSK 수업을 그 중국 강사로부터 듣는다거나 뭐 다른 뭐 중드 그런 거 보면서 듣는 수업 그런 것들 선택해가지고 그거는 추가 요금이 있긴 한데 제가 다녔던 청년정치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6시간 수업이었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북경에 진짜 많은 학교들이 다 4시간 수업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8시에 가서 12시에 딱 오전 수업하고 오후 일과는 알아서 자기가 보내는 게 제일 일반적인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진짜로 오후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 안에서 시간을 죽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앞에 4시간 그리고 밥 먹고 오후 2시간을 더 이렇게 총 6시간을 수업을 듣는 게 굉장히 좀 빡빡하지만 중국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고요. 지금은 중국 청년정치대학교가 그 유학생 커리큘럼이 없어졌어요. 저는 대만 문화대학교에서 처음에 수업을 받았는데 일단은 학기가 3개월이 한 학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학기 하고 그 이상을 이제 원하면 또 등록해서 하는 건데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2시간은 독해 듣기 수업을 기본 정규 시간으로 갖고 나머지 1시간은 이제 특별 활동 같은 걸로 해서 드라마나 뭐 음악, 노래, 중국 노래 등등을 해서 이제 따로 이제 교류 시간을 만들어 주는데 워킹홀리데이로 가다 보면은 그 자비 유학을 갔거나 아니면 교환학생을 간 친구들처럼 정식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지는 못하고 저는 새 학기 들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이제 입학하고 나서 레벨 테스트처럼 이제 시험을 처음에 봐요. 그래서 시험을 보고 자기 레벨을 이제
레벨이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 뭐 내가 더 올려 듣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냥 기초부터 좀 배우고 싶어서 완전 낮은 레벨부터 다녔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대만이 위종신이라고 해서 약간 어학당 같은 개념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이 이제 다녔던 학교가 사범대학교, 대만 사범대학교 이제 어학당이었는데 이제 그 어학당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오래되고 제일 크고 이제 그 시간표 같은 것도 되게 많아서 거기서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계속 반이 바뀌거든요. 일단 한국은 대학들 이제 보면 보통 문법, 독해 이런 위주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뭐 회화 수업이 있긴 해도 막 그게 막 발달이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대만에서 어학당에서 수업을 딱 듣는데 여기에도 물론 문법을 가르치긴 해요, 위주로. 근데 그 문법을 바로 그날 배운 걸 적용을 해서 토론 수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 수업을 되게 많이 해서 이런 주제를 하나 던져놓고 이런 어법을 이제 녹여내면서 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한 명씩 다 의견 물어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북경대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뭐 걔네들 그 북경대학교 학생들과 똑같이 수업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 기본 수업이 있어요. 코우이랑 그 읽기 수업 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본은 이제 외대 학생들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수업이고요. 그 두 수업 이외에는 저희가 학점으로 채워서 그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은 학점만큼 한국 학교에서도 또 전공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듣고 싶은 수업은 저희가 한국이랑 비슷하게 일단 청강을 하면서 저희가 듣고 싶은 수업을 한번 다 들어보고 나중에 그 목록에다가 저희가 이 수업을 나는 신청을 하겠다 하는 거를 써서 제출을 하면 수강 신청이 됩니다. 이게 외대에서 7학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총 4학년까지 다니면 8학기잖아요. 그래서 7학기는 한국 학교에서 다니고 한 학기는 현지 학교에서 다니게 해준다 해가지고 만들어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 학교의 등록금을 학교에서 장학금을 내는 형식으로 장학금을 주는 형식으로 내주고 저희는 그래서 한국 학교에 등록을 한 거랑 똑같이 한 학기를 인정받고요. 저희는 대신에 중국이나 뭐 현지 학교에 가서 그 현지 학교 등록금, 기숙사비 등을 내면서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타이페이 쪽이 밑에 지방들보다는 자연재해가 조금 덜해서 지진 같은 것도 좀 적게 느껴지고 태풍도 막 이제 이미 남쪽에서 크게 치고서 북쪽으로 넘어올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보통 사람들이 타이페이에 거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더운 날씨를 좋아해서 사실 그래서 저는 대만에 살 때 너무 좋았고 그렇게 저는 대만대학교 앞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제 밤마다 대만대 산책을 가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맞아, 그건 일 좋았어. 끝나고 맥주 한 잔을 혼자 하면서 노상.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치안 나쁘지 않았어. 맞아. 그러니까 막 뭔가 이런 위협을 느꼈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거나 이럴 때. 진짜 확실하게 새벽 4시에 여자가 혼자 술을 먹고 돌아다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고 다니진 마세요. 맞아. 제가 몇 번 그랬지만 이게 맨날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그래도 안전하다. 그만큼 안전하다. 소매치기 이런 것도 네 저는 한 번도 안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했고. 저는 되게 그 북경대학교 유학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게 북경대학교 내에 한국어 교육 중심이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게 거기 북경대학교 현지에 정말 다니고 있는 본과 한국인 학생들이 만들어둔 한국어를 가르치는 동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유학생 가입이 안 돼요. 단 저희처럼 유학생 가입이 안 되고 저랑 같이 간 외대 친구들이 정말 너무 한번 해보고 싶다. 중국인 친구를 진짜 사귈 일이 쉽지가 않아요. 거기 북경대학교 학생들은 한국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진짜 왜냐면 너무 흔하니까 한국인이 너무 흔해서 별로 저희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귀기가 쉽지 않아서 그 동아리를 그냥 저희가 무작정 좀 가입을 하고 싶다. 한번 한 학기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 가입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그 회장분하고 정말 얘기가 잘 돼서 그걸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진짜 좋은 중국인 학생들 제가 초급반에서 중국인 학생들을 한 10명 정도 맡아서 그때 당시 한참 유행하고 있던 태양의 후예 그거 가지고 친구들한테 설명도 하고 수업도 하고 하면서 확실히 제가 아무리 내가 잘하는 한국어여도 그거를 중국어로 설명을 하고 가르치려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